웨이터의 능숙한 손놀림은 단 2번 만에 4명분의 많은 식기들을 다 치워냈다. 물론 박덕희와 현주의 얼굴을 번갈아서 실끝 쳐다본 것 이외에는 웨이터의 프로다운 서비스엔 흠잡을 데가 없었다. 현주는 물끄러미 그러나 아주 기품 어린 위엄으로 박덕희를 타이르듯 바라봤다. 그 모습은 흡사 식탁에서 장난치는 버릇없는 아이들에게 수저를 조용히 내려놓으며 말없이 시선을 던지는 엄한 아버지의 눈길과도 같았다. 그럴 때 대부분의 다른 가족들이 그러하듯 송현진은 식탁 밑으로 눈을 깔곤 휴대폰만 만지작거리며 그녀의 훈육을 묵인했다. 그제야 박덕희는 조금 전 혀로 할아낸 것처럼 깨끗해진 접시를 치우던 웨이터의 순간적인 시선의 이유를 알아차린 듯 했고 그 즉시 뒤뚱거리며 일어나더니 머쓱한 표정을 지으며 화장실을 향해 갔다. 어지간히 화끈거릴 박덕희의 얼굴을 떠올리며 현주는 가볍게 코웃음을 치며 소리 내지 않고 입술만으로 내까렸다. 불쌍한 년. 달걀과 우유를 섞어 설탕과 향신료를 넣어 만든 블레인 커스터드가 후식으로 제공됐다. 현주는 사실 이중 냄비에 저으며 끓이는 소프트 블레인 커스터드를 좋아했으나 수증기로 찜핀 블레인 커스터드가 나왔다. 그러나 상관없었다. 화이트 와인의 여운을 위해 애초 손도 대지 않을 심사였으니까. 이제 곧 나름대로 느낀 맛의 평가가 있을 텐데. 후식을 먹는 그들의 표정에서 잠시 후에 있을 이 레스토랑의 요리맛 평가에 대한 부담이 읽혀졌다. 분위기와 서비스 가격도 고려될 것이다. 양식 맛 평가에 있어 어느 수준의 여자들인지는 잠시 후면 알게 될 거란 기대감에 그녀는 은근히 흥미로워하는 눈치다. 아직 써먹지 못한 휘황찬란한 수사, 레스토랑의 품위를 지켜주는 범위 내에서의 냉정한 지적, 미리 준비해둔 절제된 어법으로 요리가 아닌 자신의 수준들을 뽐내려 할 것이고 멋지고 대단한 표현에 화들짝 놀란 듯 서로에게 뻔뻔하고도 과장된 몸짓으로 찬사와 기대를 주고받을 것이다. 어쩌면 말도 안 되는 억지 비유를 들며 무라카미류의 흉내를 낼지도 모른다. 그리고 보니 무라카미류도 쿠바 음악의 마니아 아니던가? 카네기 홀에서 연주한 부에나 비스타 소셜 클럽의 공연 후에 이렇게 말했다지. 저렇게 잘하지 않아도 될 텐데 완벽하고 매혹적이야. 현주는 기억에 관한 자신의 능력이 유달리 특출하다는 자부심에 스스로 흡족해하며 교만함을 살짝 내비치듯 턱을 쭉 앞으로 내밀고는 등을 고추 세우며 가벼운 헛기침을 했다. 그때 박덕희가 지체 없이 현주의 커스터드가 담긴 후식 접시를 낚아채듯 가져갔고 현주 또한 깜짝 놀랐으나 순식간에 그 상황의 이유를 알아채곤 지체 없이 꼭 의도했던 것처럼 고추 세웠던 등에 힘을 빼고 의자 등받이에 몸을 편히 기대며 거만하게 스커트 안에 다리를 꼬았다. 후식이 나온 이후 자신의 턱만 바라보고 있었을 박덕희를 보는 현주의 표정은 어느새 연말 연시에 선물 보따리를 고아원 마당에 쌓아두고 기념 촬영을 하는 시의원의 출마 예정인 동네 유지의 표정 같았고 그녀의 의도하지 않은 배려로 후식을 하나 더 먹게 된 박덕희의 표정은 커다란 선물 상자 앞에서 밝게 웃는 고아원 아이들의 표정을 빼다 박은 듯 순진해 보였다. 그런 둘만의 정황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송현진이 어쩌면 철없는 박덕희의 무례에 대한 자신의 후덕함에 존경심을 표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한 현주는 한참 동안을 뿌듯해하는 듯 보였다. 아마 그녀에겐 이같이 독특한 조합의 모임이야말로 자신에게 딱 맞는 것처럼 느꼈을 것이 분명한 이유로 발밑에 부스러기조차 탐내는 천박한 개와 가짜는 논쟁거리로 신경을 돋우는 유치한 가식덩어리 싸움닭과 독인지 약인지 모를 미스터리를 한껏 품고 있는 뱀을 들었다. 환영받는 사교클럽을 뜻하는 부에나 비스타 소셜 클럽 블로그를 개설한 것도 현주였고 그곳에서 미식 각 클럽 회원 신청을 받아 이들과 지금껏 유지해오며 부족함 없이 경비를 대부분 지출하는 것도 사실 그녀 아니던가. 격은 다소 떨어지지만 환상적인 조합이라는 느낌엔 변함이 없다고 생각했다. 궁전엔 여왕만 있는 것이 아니다. 시중과 하녀 그리고 까칠한 부관 정도는 존재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한 현주는 어쨌든 이 모임을 즐기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잠시 후면 미스터리 김민경이 돌아와
검정 뿔테 안경을 꺼내 쓰고 맛볼 사이도 채 없었던 음식과 레스토랑에 관한 정보를 촘촘히 기록하느라 정신이 없을 것이며 가식 덩어리 송현진은 휴대폰을 꺼내 인맥을 자랑하기라도 하듯 여러 군데에 통화를 하면서 오늘 맛본 요리가 어땠네 저땠네 하면서 테이블을 수시로 들락거리며 마구 침을 튀길 것이고 골빈 미스 박덕희는 집게 모양의 손가락으로 뱃살을 꼬집어 대면서 슬금슬금 하품을 해대기 시작할 것이다. 이래저래 현주에겐 상관없었다. 여자들이 원하는 대로 그대로 놔두고 집행 시간만 잠깐 벌면 되는 거니까. 약 10분 정도. 그녀가 슬쩍 자리를 비운다고 해서 그들에게 폐가 될 건 없었다. 오히려 까다로운 눈에 가시 빠진 듯 더욱 호기를 부리며 떠들어댈 여자들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뱀처럼 차고 신중한 미스터리 김민경을 빼고는. 이윽고 현주는 보조 의자에 놓인 자신의 가방에서 조심스럽게 무언가를 찾기 시작했다. 그리고 뭔가를 식탁보 아래를 통해 무릎까지 조심스레 운반해 온 후 테이블의 분위기를 살폈다. 역시 그들은 제각각 딴청을 부리고 있었고 현주는 그때를 틈타 실크로 동여맨 쇠망치를 그녀들이 볼 수 없도록 꺼내 들었다. 망치라고 하기엔 좀 컸으나 해머 정도로는 크진 않았으니 그녀가 들고 활동하기엔 적당한 듯 보였다. 그녀는 망치를 등 뒤 재킷 안으로 숨기고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선 후 뒷짐을 진 채 화장실 쪽을 향해 걸었다. 사실 목적은 조리실이었고 그곳은 화장실 가는 방향에서 중앙홀을 가로질러 좌측으로 꺾어진 지점에 있었다. 티를 안 내려고 조심스레 한 걸음씩 걷자니 묵직한 쇠망치를 든 오른손이 등 뒤 재킷 안에서 저려왔다. 문득 현관역 카운터 근처에 서 있던 안내 담당 웨이터의 시선이 느껴졌다. 그녀는 조리실로 바로 들어갈 수 없겠다는 생각을 하고 좌측 조리실을 그냥 지나쳐 곧장 화장실로 향했다. 다행히 화장실 앞에 큰 기둥에 가려진 웨이터 시선의 사각지대에서 조리실로 진입할 수 있는 더 좋은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다. 웨이터의 시선은 다시 카운터를 향했고 늘 그러하듯 카운터의 예쁘장한 아가씨와 손님들의 고급 승용차나 그들의 씀씀이 따위 자기가 받아본 최고 액수의 팁 따위를 다소 부풀려 얘기 중일 것이니 설마 그녀가 망치를 들고 조리실에 들어갈 거란 예상은 전혀 하지 못할 것이다. 그녀는 슬그머니 기둥 뒤로 다가가 몸을 숨기며 등 뒤 재킷에서 망치를 꺼내 주위의 움직임이 잦아들기를 기다렸다. 기둥 뒤에서 잠깐 서 있는 동안에도 그녀의 머릿속엔 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다. 특히 자신이 결성한 부에나 비스타 소셜 클럽의 멤버 조합에 그녀 자신의 끝간데 없는 불만과 격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천박한 회원. 개개인의 면면을 이어주는 매개가 혹시 돈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정말 의심스러운 건 그녀 자신의 괴팍한 히스테리 덕분에 몇몇 음식점에서 큰 소동이 벌어져 경찰까지 동원되는 난감한 상황을 여러 번 겪어보고도 탈퇴는커녕 블로그에 다음 모임을 체근하는 글을 올리는 저들을 보면 자신에게 계속 매달리는 저희가 의심되긴 했다. 물려받은 유산을 눈치라도 챈 걸까? 그녀의 지출은 이들과의 모임 때 항상 절정을 이루곤 했는데 한 번은 큰 소동이 났던 음식점에서 4명의 저녁 식사와 부서진 식비, 또 집기값으로 무려 175만 원이나 지출한 적도 있었으니 저 여자들 딴으론 아슬아슬한 긴장과 스릴을 느끼면서도 그녀와의 위험한 외식을 오히려 거부 못할 매력으로 느끼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까지 이르는 순간 그녀는 몸을 파르르 떨며 정신을 다잡았다. 지금 이런 상상은 레스토랑 기둥에 몸을 숨긴 채 무시무시한 쇠망치를 손에 든 여자가 할 건 아니라는 자각을 한 현주는 서서히 조리실로 다가갔고 별 어려움 없이 안으로 진입할 수 있었다. 4-5명의 요리사 모자를 쓴 남녀가 어수선한 식재료와 접시들 사이에서 분주히 움직였고 옛날식 화덕의 불구덩이와 5-6개의 가스불로 내부의 열기가 대단했다. 그러나 누구도 현주를 인식하지 못했으며 알았다 해도 거들떠보지 않을 태세로 조리에만 열중하고 있었다. 이윽고 얼굴을 들어 올려 코를 전진 배치시킨 후 이곳저곳의 요리사들을 향해 콧구멍을 벌른거리며 탐색을 해나가던 현주의 시선에 정말 어이없게도 가식덩어리 송현진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크게 놀란 현주는 뒤로 한 걸음 물러서며 재빨리 쇠망치를 등 뒤로 숨겼다.
휴대폰 카메라로 조리 과정을 찍기라도 할 듯 요리사 주변을 맴돌던 송현진도 현주를 보며 놀라긴 마찬가지였다. 웬일이세요, 하바나님? 굴소스가 부족해서 얻으러 오셨나? 호. 급작스레 모멸감을 느낀 현주는 순간적으로 치솟는 분노를 그대로 드러내며 송현진을 향해 버럭 소리를 질렀다. 굴소스가 뭐 어쩌고 어째? 너 오늘 내 손에 죽어봐. 이 가식덩어리야. 현주는 쇠망치를 들어 올린 후 잔인한 미소를 지으며 각종 양념류와 소스류가 얹혀진 높다란 철제 선반 앞에 두 명의 요리사와 그 옆에 서 있던 송현진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갔고, 그제야 두려운 분위기를 알아차린 송현진은 높고 긴 비명소리를 내며 겨울바람 앞에 선 사시나무처럼 온몸을 떨었다. 사악한 두 눈을 크게 부릅뜬 현주는 전혀 망설임 없이 그들을 향해 전속력으로 치달아 탄력 있는 몸을 허공에 날렸다. 그녀의 재킷이 그녀를 따라 수직으로 포물선을 그리며 공중을 가르는 순간 그녀는 손에 들린 쇠망치를 옆으로 세차게 휘둘러 수평으로 커다란 포물선을 그으며 단 한 번에 세 명 모두의 머리를 내갈겼다.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허공에 떠있던 그녀의 몸이 조리실 바닥에 완벽한 자세로 착지한 직후 쓰러진 세 명 위로 쌓아둔 접시며 식재료 따위가 쏟아져 내리며 귀에 거슬리는 커다란 소리를 냈다. 타일과 타일 사이에 젖은 골을 따라 검붉은 선혈이 낭자하게 배수구 쪽을 향해 흐르며 현주의 발밑을 흥건히 적셨다. 쓰러진 두 요리사의 깨진 머리에선 피 냄새보다 진한 굴소스 향이 섞인 역한 냄새가 올라왔다. 아수라장이 된 조리실에서 현주가 몸을 세우는 동안 다른 조리사들은 어느 틈에 모두 주랭랑을 쳤고 피투성이가 된 머리를 감싸 쥔 송현진만이 조리실 입구를 향해 비틀거리며 걸어가고 있었으나 불과 몇 걸음 떼지도 못한 채 바닥에 나동그라진 후 더 이상 어떤 움직임도 없이 꿈쩍도 하지 않았다. 웬일이세요? 에스테님? 굴소스가 부족해서 얻으러 오셨나? 킥킥킥. 입 모양을 비열하게 찌그리며 혀를 반쯤 내민 현주는 자신에게 나불거리던 송현진의 생의 마지막 말을 섬뜩한 음성으로 빈정대듯 흉내냈다. 그리고 흉측하게 표정을 일그러뜨리며 양손을 길게 옆으로 들어 올린 채 어릿광대처럼 나풀거리며 몸을 제멋대로 흔드는 모습이 흡사 마녀를 연상시키듯 기괴했다. 그녀가 들고 있던 피 묻은 쇠망치를 화덕 불구덩이에 아무렇게나 내던지자 사방으로 튀어오르던 시뻘건 불똥과 함께 새카맣게 탄 고깃덩어리들이 화덕 바닥을 나뒹굴며 매캐한 연기를 일으켰다. 쓰러진 두 요리사를 보던 현주는 나직하지만 매우 엄중하게 말했다. 빌어먹을 굴소스는 안심엔 넣지 말아줘. 제발. 말을 마친 현주는 조리실 입구를 재빨리 돌아봤다. 분명 인기척이 있었고 무언가 순식간에 문 밖으로 사라지는 걸 알 수 있었다. 현주는 화덕 불구덩이에서 불타고 있는 망치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주변에 널린 예리한 조리용 칼 한 자루를 재킷 안주머니에 숨겼다. 그리고 서서히 걸음을 옮겨 조리실을 나서는 그녀의 행동 반경 안에는 누구도 얼씬되지 못했고 사방에서 날아든 시선만이 가득했다. 주변을 둘러보는 현주의 살기 어린 비장한 눈 안에 덩치 큰 골빈 미스 박덕희가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현주의 하얀 블라우스에 흠뻑 물든 시뻘건 핏자국을 바라보며 소스라치게 놀란 듯 벌린 입을 다물지 못하고 두 손으로 가슴을 감싸며 두어 걸음 뒤로 물러나며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다. 현주씨 왜 그래? 그러지마 제발. 말을 마친 박덕희의 상체가 갑자기 앞뒤로 심하게 흔들리며 토악질 직전 식도의 역류가 느껴졌다. 그러다 갑자기 앞으로 몸을 수그린 그녀는 홀 바닥에 엄청난 오물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몇몇 사람들이 기겁을 하며 코를 막고 박덕희를 피해 그녀 주변에서 물러났지만 현주에 대한 경계만큼은 풀지 않는 신중함을 보였다. 사실 그들도 이 상황에서 어쩔 줄을 몰라 했다. 다만 경찰이 들이닥칠 때까지 현주를 붙들지도 방관만 할 수도 없는 모호한 생각의 공유를 통해 적당한 거리를 유지한 채 시간을 벌고 있을 뿐이었다. 그 시간 박덕희는 자신이 토한 오물로 가득한 바닥에 쓰러져 두 손으로 목을 부여잡고 캑캑대고 있었는데 목 안에 뭔가가 심하게 걸린 듯 고통스러워하며 발버둥쳤으나
이미 눈자위가 허옇게 뒤집어진 지 오래여서 가망이 없어 보였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으나 그들 중 아무도 그녀를 돕는 사람이 없었다. 박덕희는 원래 식탐이 남달랐고 과식이 습관된 것처럼 보였으나 그녀는 위장 속의 내용물이 식도를 타고 역류하여 식도에 염증이 생기는 역류성 식도염을 오래전부터 앓고 있었다. 그녀의 상징처럼 되어버린 두툼한 뱃살 속 내장 지방이 문제였는데 배의 압력이 위에 가해져서 위 식도의 괄약근이 느슨해지면서 신물이 역류하는 불쾌감을 안고 살아왔으면서도 미각에 관한 열정과 음식에 대한 욕심을 결코 자제하지 못하며 살아온 것이다. 현주는 박덕희를 향해 자신이 뇌까렸던 말을 다시 기억해냈다. 불쌍한 년. 현주의 손에 칼이나 쇠망치 따위는 없다는 게 확인된 순간 어느 틈엔가 그녀 등 뒤에서 덩치 큰 거구가 불쑥 튀어나왔다. 거구의 드센 완력 앞에 레스토랑 중앙홀의 빨간 카펫 위로 무력하게 무너져 내린 현주는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엎드린 자세로 두 팔이 뒤로 꺾인 채 간단히 제압당하고 말았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녀의 얼굴은 전혀 찡그림 없이 무덤덤한 표정뿐이어서 그녀를 주시하고 있던 주위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단지 그녀의 관심은 부에나 비스타 소셜 클럽 회원들의 편결이 궁금할 뿐이었으며 재판 선고 전 미리 집행을 강제한 자신처럼 안심 스테이크 소스에서 굴 냄새를 느꼈는지 그 비릿한 여운이 어땠는지 그래서 유죄인지 무죄인지 그 편결의 결과가 궁금할 따름이었다. 골빈 미스 박덕희는 몰라도 나머지 두 사람은 자신과 마찬가지의 이유를 들어 분명 유죄 편결을 했을 것이라고 확신한 그녀는 끝내 자신의 의로운 집행이 옳았다고 생각을 굳히는 듯 했다. 그런데 그녀는 어이없게도 눈앞에 벌어진 심각한 상황엔 도통 관심도 없는 듯 홀 안을 나지막이 흐르는 꼼바이 세군도의 노래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그때 사람들 틈에 끼어 자신을 지켜보고 있던 미스터리 김민경 뒤로 경찰 제복을 입은 한 무리의 사람들이 뛰어 들어오는 것이 그녀의 망막에 서렸다. 그러자 황급히 몸을 숙인 김민경이 자세를 더 현저히 낮춘 채 현주 곁으로 급히 다가왔다. 그리곤 그녀의 귀에 대고 소곤대듯 말했다. 이젠 회원들은 없답니다. 잘 가요. 말을 마친 그녀는 즉시 자리를 떴고 어느새 레스토랑 바깥으로 나가 눈부신 섬광 속으로 흔적 없이 사라져 버렸다. 정말 미스터리 한 말 한마디만 남긴 채 그녀는 김민경이 사라진 쪽을 바라보며 매우 편안한 얼굴로 카펫 위에 한쪽 뺨을 대며 자신의 머리를 뉘었다. 바닥에선 경찰들의 구둣발 소리가 둔중하게 그녀의 한쪽 귀를 울렸고 다른 한쪽 귀엔 꼼바이 세군도의 노래로 가득 채워졌다. 저 여잔 처음부터 자리에 없었어 기준씨. 중얼거리는 현주의 뺨 밑 카페트 바닥으로 끈적끈적한 점성을 지닌 따뜻한 액체가 빠른 속도로 젖어 들어갔다. 의식이 혼미해져 가며 겨우 지탱하던 몸이 바닥에 밀착되어 갈수록 현주의 가슴에 박힌 조리용 칼의 깊이는 더해 갔지만 고통은 점점 사라져 갔으며 세군도의 노랫소리도 더 이상 그녀의 귀에 들리지 않았다.